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메타버스 10배 성장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애플, 페이스북도 몰빵 중인 메타버스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6,700명이고요. 우리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꼭 시청하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메타버스다. 사실 메타버스가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메타버스 이슈를 말씀드리니까 또는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은 좀 올라간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덱스터라든가 아니면 위메이드라든가 뭐 등등 해서 정말 많은데 이 종목들을 따라잡으세요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아직 바닥에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다. 나름 저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실상 메타버스가 10배 성장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시장 규모도 10배가 넘어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1,400조 이상의 시장이 나오고 있는 거지만 종목도 10배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증시 원픽 테마는 메타버스다. 잘만 타면 수익률이 최대 10배가 나온다라는 건데 메타버스는 올 국내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장을 이미 했거나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상승세가 좀 나왔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사실상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버스 안에서 뭐 AR 플랫폼 또는 뭐 이 CG를 만드는 플랫폼 기업들 아니면은 하이브라든가 YG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그리고 미디어 기업들로 나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뭐 위메이드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주가 18만 1,000원에 장을 마감했고 지난 3일에는 19만 9,100원으로 연초 19,000원 대비해서 몇 배? 10배 가량 상승이 나왔다. 1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말도 안 되는 메타버스 올라타서 주가가 단기간에 10배 이상 올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수준이겠죠. 그리고 SM, 하이브, 엔터사, 특히 NFT로 사업 확장을 하는 기업들마저도 주가가 250%, 240%씩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고 실제 이 메타버스 이슈로 엮였던 디어 유저 신규 상장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따삭 나오고 추가적으로 상한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메타버스만 엮으면은 10배까지도 주가가 뛰어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메이드의 차트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위메이드의 주가를 보시면 사실상 정말 바닥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상승세. 그래서 19,000원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거든요. 19,000원이면은 2021년도 3, 4월 달이기 때문에 뭐 완전 전이기도 하지만 최근 주가로 따지더라도 최근 24,000원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뭐 900% 이상 그러니까 9배 이상은 주가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상승세가 메타버스에서 나왔다라는 건데 그럼 실제로 메타버스 더 성장성이 있는가? 또는 메타버스 더 매수해도 되는가? 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가? 모든 것들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미국에 억만장자 사업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메타버스에 해다 투자하면 큰 수익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억만장자 사업가 올랜도 브라보는 메타버스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흔히 투자 방향성을 결정할 때 캠 피셔라든가 아니면 우리 워렌 버핏 아니면 그냥 유명한 투자자들 뭐 우리가 흔히들 뭐 어느 대유명한 사모펀드나 어느 유명한 헤지 펀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자 어느 방향에 투자하자 그러면은 관심을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올랜도 브라보라는 사업가가 메타버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은 메타버스에 해다 투자할 만하고
수익도 크게 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아마 2021년도에 투자를 하면 2년도, 3년도에 수익이 더 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 초월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 가상에서 사실상 내가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세계를 만드는 게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VR 헤드셋을 끼고 AR과 VR, XR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서 게임 세상 안에 내가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움직이고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R, AR, XR, MR 여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결국 메타버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면은 메타버스 세상을 잘 표현한 영화이자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가상 세계에 살고 일하고 놀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공상과학 개념의 영화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영화 중 한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메타버스가 이 정도로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현실 세계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명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원래는 더 페이스북이었고 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됐고 페이스북이 메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그 회사의 사실상 아이덴티티를 바꿨다고 봐도 광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단순히 SNS가 아니라 메타버스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세대 개척지는 메타버스다. 마치 우리가 소셜 네트워킹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로블록스, 엔비디아 등등 해서 모두가 메타버스에 집중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보는 83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사모펀드 토마 브라보를 세웠고 4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드리는데 올랜도 브라보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올랜도 브라보 이런 부자들만 관심을 가지는가?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에 ETF가 나왔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조금 이제 대표하는 기업들을 모았어요. 대표하는 기업들을 모아서 이거를 펀드 상품으로 만들고 그 펀드 상품으로 만든 걸 이제 상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이 전체적인 업종이 상승이 나오면 수익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라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손실인 게 이제 메타버스 ETF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종목을 추종한다기보다는 메타버스의 평균 수익률을 추종하는 게 메타버스 ETF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쭉 보면은 메타버스 ETF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코덱스, 메타버스 액티브, 뭐 타이거, 맨 메타버스, KB스타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수익률이 얼마? 상장 이후에 31%, 32%, 25%, 19% 상당히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ETF라는 게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타버스 전체적인 업종이 상승하냐 하락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10% 움직이는 것도 크다 보거든요. 근데 단기간에 30%씩 움직였다는 거는 개별주보다도 많이 움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몇 달씩 1년씩 걸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메타버스가 금융투자 시장의 키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내종이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약 30%가 넘는 수익률, 평균적으로는 약 27%가량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게 좀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KB, NH 등등 4개 ETF에서는 약 개인들이 3천억 이상의 돈을 몰렸고 그 이외의 주가가 27%가량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메타버스 안에 있는 기업 몇 개가 있냐? 하이브가 있고요. 펄어비스, 위메이드, 카카오게임즈 등등 아니 ETF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메타버스 대표적인 기업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위메이드는 10배 이상 뛰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높이 뛰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별주들이 더 많이 뛰었어요. 개별주들은 막 2배, 3배씩 뛰었기 때문에 상장 지수 펀드가 30%뛴 거는 솔직히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라고 하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메가 트렌드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이고 대장 트렌드다. 그렇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국내 기업들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콘텐츠 사업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이라든가 엔터 미디어주 편입이 좀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엔터라든가 게임 회사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특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는 시장 전망세가 상당히 밝게 보고 있다.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래에셋운용 ETF 마케팅 본부에서는 물론 ETF를 파는 마케팅 본부에서 안 좋습니다 얘기하는 게 웃긴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계가 없을 것이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성장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냐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적인 편이에요. 많이 오르면 좀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30% 이상 지수 상장 지수 펀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해도 더 갑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마저도 27%씩 급등하는 가운데 당연히 뭐예요? 다른 기업들마저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 컴투스입니다. 연말에 메타버스 사무실을 공개하고요. 계열사 직원 2,500명에 입주시킬 것. 뭔 소리냐? 가상 사무실, 가상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고요. 그 사무실에 누가 들어간다? 나의 가상 캐릭터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가상 캐릭터가 출근을 하고 가상 캐릭터가 거기서 밥을 먹고 가상 캐릭터가 상사한테 구사리도 먹고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메타버스 사무실이다. 이제는 우리가 출근을 안 하고 메타버스로 출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업무를 가상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오피스의 시범 버전을 공개를 하고 내년 컴투스 계열사 파트너사 직원 2,500명을 여기에 입주시킬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사 컴투스는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을 했고요. 일, 쇼핑, 금융, 영화 생활 모두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를 구축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컴투버스 안에다가 사무실 등등 다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상 공간. 내 삶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고 그 가상 공간과 내 삶이 구분이 안 가는 그게 메타버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투스 사옥에서 맡는 송재진 대표는 가상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가상 은행에서 금융 업무를 보고 가상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집으로 택배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아까 얘기했죠. 레디 플레이 원. 이것처럼 내가 VR 끼고 AR 끼고 여러 가지 낀 다음에 마치 내가 가만히 있지만 진짜 출근해서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일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최근에 이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고요. 실제 컴투스는 최근 블록체인 메타버스 시장에 큰 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업 위지웍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고 10월에는 블록체인 게임사 애니모카 브랜즈와 NFT 전문회사 캔디 디지털을 투자를 했습니다. NFT가 뭐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쓰는 정품 인증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디지털화가 되면은 뭐가 가장 문제냐면은 당연히 해킹이죠. 해킹과 해킹으로 인한 무단 복제가 가장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서 돈을 쓰는데 그 돈을 무단 복제해 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NFT로 발행을 해 버리면은 복제가 안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FT는 메타버스에서 필수 요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도 하면서 메타버스를 구축해서 가상화폐로부터 부동산,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컴투스가 주도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컴투스도 지금 이거를 준비하고 투자하고 있는 상태고 뿐만 아니라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컴투스가 이제 은행도 메타버스로 간다. 근데 이거를 컴투스가 은행 역할을 할 수 없잖아. 은행들이 메타버스 입점을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라고 했는데 은행들도 메타버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은행을 직접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로 은행을 가서 거기서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고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다? 메타버스가 비대면이고 전화나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이건 진짜 대면 느낌으로다가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딜링룸 열고 아바타 모델 채용한다. 걸그룹 에스파가 가상 공간으로 워프를 합니다.
국민은행장이 메타버스에서 활약 중인 이들에게 환영한단 말을 건넸고요. 그러니까 에스파가 뭐냐면 아이돌입니다. SM에 있는 여자 아이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스파로서 이 KB 금융그룹에서 좀 이제 국민은행에서 모델로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은행도 메타버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신한은행입니다. 자체 플랫폼 구축 착수에 들어갔고요. 그 메타버스 안에서 신한은행이 프로야구라든가 대학 축제라든가 지금 충분히 이미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도 NH 독도버스 내년 3월에 출시 예정이고요. 국민은행도 에스파와 메타버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방금 얘기했죠?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KB 금융타운을 메타버스에서 시범 운영을 합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라는 거는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거죠. 제페토 내 하나 글로벌 캠퍼스 일반에게 공부하고 있고요. 메타버스 딜링룸, 미변조 대응센터를 구현한다. 일단 당장은 뭐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우리은행, 한국시티은행 똑같습니다. 다 메타버스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대형 금융 회사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속속히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고객은 밀레니얼스 MZ 세대라고 부르는데, MZ 세대를 넘어서서 제가 봤을 때는 나이가 조금 지극히 드신 분들도 아마 이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다음 주에 MZ 세대 전용 금융 플랫폼 리브투원을 공개를 하면서 에스파를 모델로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관을 갖고 있는 에스파가 은행의 디지털 혁신 의지를 가장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에스파가 가수인데 얘네가 이제 가상 또 캐릭터가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광고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점포,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가상 캐릭터가 점포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가장 먼저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할 개발업체 선정을 마쳤고, 가상 공간에서 금융 서비스나 생활금융 서비스를 구현하겠다. 내가 굳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마치 방문한 것처럼 메타버스로 방문하면은 여러 가지 민원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은행 방문해야만 가능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플랫폼인 NH 독도버스를 내년 2022년 3월에 내놓겠다 밝혔고요. 당연히 여기 안에서는 뭐예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땅을 구입하고 집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낚시와 농사, 침입자 물리치기 등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신한은행 똑같은 거예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은행이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내가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실제 메타버스로 은행을 가고 모든 금융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럼 실제 그것뿐일까요? 최근 들어서 뭡니까? 원래는 대선 공약 발표도 보통 기자들 앞에서 하잖아요. 아니면은 실제 이제 뉴스사 앞에서 하던가. 요새 원래 그렇거든요, 다들. 근데 요즘 어디서 한다? 대선 출마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약 발표도 어디서 합니까? 메타버스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최근에 안철수입니다. 메타버스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수시 전면 페이지를 발표를 했는데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이후 공약으로 수시 전면 폐지 등의 청년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어디서? 국민의당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 1차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게 메타버스 내부입니다. 이 하나하나가 내 가상 캐릭터라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상 이 가상 캐릭터가 지금은 너무 현실성이 없고 그냥 만화 캐릭터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누군지, 여기 있는 캐릭터가 나고 내가 이 캐릭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만들어지면은 메타버스는 진짜 우리 인생에 스며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면 페이지, 대입 특혜성 기준 페이지,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 도입, 의학 전문 대학원 페이지 등등등 해서 이걸 폐지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사실상 이 정책은 우리가 지금 볼 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메타버스에서 최근엔 대선 출마뿐만 아니라 공약 발표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메타버스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실제로 지금 은행도 하고 게임 회사도 하고 다 진출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제로 보다 혁신의 회사 어디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또 어디 있습니까? 애플은
뭐 "손 놓고 있나요?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메타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삼성과 애플 VR, AR 기술 놓고 또 격돌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이어폰에서 어디 VR과 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죠. VR, AR이 합쳐져서 MR, XR이 됐을 때 이게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하나만 된다. VR만 된다. AR만 된다. 그 메타버스가 안 됩니다. 둘 다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쭉 보시면은 시장 조사 업체에서 따르면 2025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약 330조. 몇 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3, 4년 뒤에 얼마? 330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460억 달러, 54조입니다. 그럼 3년, 4년 만에 얼마? 약 6배 이상 성장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로 꼽는 VR, AR, MR 등도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고요. 시장 규모는 뭐 54조 정도 2019년도였고요. 2050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수준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10년 만에 얼마? 1770조다. 이건 뭐 계산도 안 됩니다. 3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과 AR 기능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MR 헤드셋을 애플이 출시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MR은 무조건 메타버스를 노리고 출시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R 헤드셋에는 자체 칩인 M1 프로 등이 탑재가 되고 와이파이 6E를 지원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22년에 출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애플이 헤드셋을 시작으로 다양한 VR, AR 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이건 다 메타버스를 노리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애플이 내년 중반에 MR 헤드셋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2025년 글래스형, 2030년 40년에는 콘택트 렌즈형 제품이 나온다. 점점 작아지는 거죠. 헤드셋. 그러니까 눈에다가 완전히 가리는 거에서 안경에서 렌즈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뭡니까? AR 글라스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글라스만 써도 눈앞에 막 날아다니는 거야. 안경을 쓰면 눈앞에 컴퓨터가 나오고 내 컴퓨터 안 들고 다녀도 눈앞에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AR 글라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기어 VR, 오디세이 플러스 등 VR 기기를 개발했다가 접었거든요. 접었다가 다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삼성전기와 일본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의 전략 투자 부문,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 돌비 등과 함께 디지 렌즈에 투자한 단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년 넘게 열심히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AR 전문 기업으로 기업 가치는 약 6천억 정도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서 AR 글래스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R 글래스로 추정되는 제품 영상이 유출됐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AR 글래스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상 키보드를 두드리고 앞에 홀로그램 화면이 뜨면서 뭐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뜬다. 그게 바로 AR이다. AR 글라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지금 투자 그리고 개발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붐이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가 지금 상당히 대단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관련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수혜주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AR, VR 관련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까지 맥스트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다 아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메타버스가 현실화가 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사실적이어야 되지만 플러스로 뭐예요? 메타버스에 딱 들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볼 게 아니라 뭐예요? 시각이 있으면은 촉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에서 뭘 만지거나 거기서 뭔가를 했을 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으면 현실감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이번에 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메타가 어딥니까? 페이스북입니다. 메타가 햅틱 장갑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손으로 느끼는 메타버스고요. 최근 사명을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기 주머니를 사용해 가상현실 물체를 손으로 느낄 수 있는 햅틱 장갑 시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가 7년간 연구 끝에 가상 세계를 손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햅틱 장갑 시제품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메타에서 개발한 햅틱 장갑이고요. 공기를 넣고 빼고 하면서 손에 감각을 넣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뭔가를 잡았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공기를 넣어서 내가 뭔가 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장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추에이터로 알려진 15개 플라스틱 팽창식 에어패드가 손바닥, 손가락 밑면, 손가락 끝에 배치되어 있고요. 장갑을 끼고 VR이나 AR 세계에 들어가면 제어 시스템이 장갑 패드의 팽창 수준을 조정해 내 손에 압력을 넣어서 마치 뭔가를 잡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아이템을 쥐고 있다면 액추에이터가 뻣뻣해지면 저항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감각은 시각, 청각 신호와 함께 작동하며 물리적으로 어떤 걸 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장갑이지만 이 장갑이 전신 수트로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메타버스에서 바람이 불면은 마치 내 몸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안에 더우면은 더워질 수 있는 거고, 추우면 추워질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메타버스에 미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성장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VR 컨트롤러 역할도 하고요. 장갑 뒷면에는 카메라가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할 수 있는 흰색 마커가 있으며, 착용자의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방식을 촬영하는 내부 센서도 탑재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갑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VR, AR 헤드셋이 아니라. 그러면 얘기하는 게, 저는 그럼 이 햅틱, 방금 말씀드렸던 이 햅틱이라는 장갑, 촉각을 느끼게 해주는 이 느낌이 아주, 이 기술이 중요한데 이 관련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련주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동훈 아나텍이다. 햅틱 IC로 메타버스 시장 진입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훈 아나텍이 메타버스 시장 공략에 나서고요. 그 뭘로 나서냐? 바로 IC 개발로 나선다라는 거예요. 쭉 보면은 이제 햅틱 IC가 VR기 컨트롤러에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햅틱 IC는 소리나 압력에 따라 기기의 진동 세기와 시간을 다르게 발생시킬 수 있는 칩이 있기 때문에 그 칩으로서 이제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화면이나 이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뀌는 이 장갑이 느껴지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햅틱 IC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VR기 컨트롤이나 게임기의 경우 일관된 진동 알고리즘이 적용됐지만, 햅틱 IC를 적용하면 각 상황마다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상 메타버스에 들어간다 한다면 장갑에서 매우 중요한, 햅틱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VR 기기용 컨트롤러 분야 이외에도 스마트 글래스, 수트, 장갑에도 햅틱 IC가 채용된다. 아까 얘기했죠? 메타에서 만든 장갑, 그 관련 수혜주가 동훈 아나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훈 아나텍이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버스 장갑 관련주고요. 동훈 아나텍입니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메타버스 관련주들 치고는 사실상 별로 급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주가가 한 번에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눌림목이 나온다면은 한 6,500원까지도 눌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주가 나왔으니까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손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국한돼 있는 이슈고요. 싸이월드다 얘기합니다. 싸이월드가 드디어 정식으로 언제 시작하는지 발표가 났습니다. 그게 언제 발표났냐면은 12월 17일입니다. 내달 17일 공식 오픈을 진행을 하고요. 메타버스로 돌아왔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토종 소셜미디어 싸이월드가 2년 2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싸이월드가 운영하는 싸이월드 Z는 싸이월드가 어, 오는 12월 17일에 오픈한다 밝혔고요. 정식 오픈과 함께 한글과 컴퓨터의 미팅 공간 서비스 한컴타운을 연계한 메타버스 서비스도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싸이월드 부활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140여 명의 개발 보건 인력이 약 170억 장의 사진, 1억 5천만 개 동영상 등등등을 다 복구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싸이월드 미니론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 그리고 XR 전문 기업이 3D 버전으로 구축을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민 메타버스 플랫폼 싸이월드가
12월 17일 오픈하면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싸이월드의 메타버스 버전인 싸이월드 한컴 타운도 베타 서비스로 동시에 공개가 되고요. 실제 여기 안에서는 싸이월드와 한컴월드를 연계한 것으로 사실상 뭐 이 안에서는 미팅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업은행, 메가파스, 삼성카드, 롯데카드 다양한 브랜드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특히 가상 오피스 출근, 음성 대화, 화상회의, 클라우드 협업 문서 작용이 가능한 한컴타운 기능과 접목해서 회사로 출근하는 느낌의 이제 메타버스로서 좀 쓸 수 있다라고 나와줬다라는 거고, NFT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미니룸에 들어간 미니미가 있거든요. 미니미가 이제 나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라 보시면 돼요. 그 캐릭터를 가지고 NFT를 등록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복제가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 토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NFT를 연결을 해서 거기 안에 도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싸이월드 관련주로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12월 17일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주는 흔히 인트로메딕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 벅스라고 우리가 관련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컴 관련주가 엮이겠죠.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컴 MDS라고 있습니다. 한컴 위드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나와줬지만 지금 거의 뭐 솔직히 말하면 전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 더 큰 상승이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NHN 벅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눌림목이 나와주고 이 박스권 돌파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승이나 급등세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동나나텍 그리고 싸이월드 관련주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케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도 좀 무료로 나눠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기대감이 있는 이슈, 뉴스,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강의라든가 매매법도 무료로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에 접속을 해서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뜨게 됩니다. 이 어플을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 100% 무료입니다.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안에 보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가 있습니다. 이제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에 시황을 제가 무료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랑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당일 리얼 추천주 이미 11월 18일 추천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17, 16, 15, 12에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자에서 드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실리콘2라는 기업이었고요. 당일 6% 이상의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 추천주도 관심을 좀 가질만 하고요. 그럼 10월달 시장 빠졌는데 수익 좀 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월 같은 경우는 승률 80%였고요. 15%, 23%, 뭐 52%, 29%, 뭐 등등 나쁘지 않은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장전 급등 급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들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다른 이슈 안 봐도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이슈들 알 수 있다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급비자로 넘어가시면 테마주라든가 용어 정리라든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거든요, 자료가. 테마주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들어와서 다 무료로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랄게요. 우리 2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영상 괜찮으니까 공유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